이런 삶을 드셔야 고려인 삶, 진짜 백의 산삼이 뭔지 아시죠? 제 얼굴이 보이십니까? 좀 제가 일어나서 저번에 설명할게요. 요 장갑은 안 끼는 걸로. 왜냐면은 이 삶을 만지려면은 이 설명하기에는 장갑 끼고 하면 좀 둔하니까 요거는 제 삶이니까 그냥 제가 손으로 잡아서 대신 제 3자의 삶을 만질 적에는 장갑을 꼭 끼세요.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요 삶은 자연스럽게 제가 산에서 제가 알아서 컸잖아요. 산삼 감정이라는 이 유튜브를 1, 2, 3, 4부로 되어 있는데 이 유튜브를 보시면은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 소비자분들이죠. 중간 업자나 잔만이들한테 농락당하고 휘둘리지 않게 어느 정도까지 눈썰미를 틔우게 해주려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삶을 배우는 이 초보 신마이들한테는 산삼 감정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절차와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이게 진행을 되는지 걸음마 단계에서 기초를 탄탄히 해주려고 이렇게 지금 현재 제가 카메라 앞에 쓴 겁니다. 요 삶을 이렇게 보면은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보여요? 예. 이것도 보이고요. 예. 요게 내두 길이가 이렇게 비슷하다고 하면 안 되고요. 산삼 감정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서두로 이렇게 짤막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산삼 감정이라는 말은 쉽게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산삼 감정 소견이라고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자 이제는 본론에 들어가 볼게요. 산삼 감정 소견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일단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정부에서 산삼 감정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해줬다는 이야기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산삼 감정 내지는 산삼 감정 소견하면서 감정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산삼 감정이라는 말을 걸어놓고 살려면 만약에 감정비를 받게 되면은 요거는 분명한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산삼 감정 소견하든 산삼 감정을 하든 만약에 이 감정비를 받는다는 이야기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단지 하나 개인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에다 신고를 했을 적에 판매하니 뭐 인삼류를 판매하느니 뭐 이렇게 그 목록을 썼을 적에 그 목록에다가 산삼 감정이라고 하는 명목을 만약에 거기다가 기입 목록을 책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상황이 달라져요. 왜냐하면은 세무서에다 신고를 하고서 자기는 이렇게 감정을 해서 자기가 세금을 내갔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세무서에다가 산삼 감정을 그 목록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감정비를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한서진만이 회사 홍영선이는 세무서에다가 산삼 감정이라는 명목을 분명하게 제가 거기다가 기입을 했고 그렇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한 단계만 더 넘어가 볼까요? 산삼 감정 소견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산삼 감정 소견서를 내가 봤을 때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산삼 감정 소견서를 만약에 발급을 하게 되면은 감정가액의 10% 내지 15%를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라는 말을 가끔은 한 번쯤은 산삼을 캐거나 산삼을 판매해 본 신만이라고 하면은 들어봤을 거예요. 내가 본 것은 이렇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산삼 감정 소견은 본인은 이 삼을 판매를 해주거나 내가 구매는 못하고 내가 본대로 쓴 이 감정 소견서를 가지고 가서 딴 사람한테 판매를 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아니 본인은 이거를 삼을 구매도 못하고 판매도 못해주고 그런데 내가 본대로 소견서를 써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가서 딴 사람들한테 믿거라 하고 설렘에 판매하라 이런 사람들이 어딨어요 세상에. 본인도 책임지지 못하는 걸 넘보로 책임지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이게 앞뒤 맞다고 생각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는 소비자가 있을 거고 사물에 관심이 있는 초보라든지 신마이들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을 너무 이렇게 꼬집고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산상 감정 소견서. 나는 이렇게 봤다는 이야기예요. 내 눈에는 이게 1억 년쯤 먹은 산삼이고 한 2천억쯤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봤으니까 당신은 내 말 믿고 살려면 이것을 사시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가격을 부풀려야 감정 소견서 수수료를 10%에서 15%를 받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참 깝깝하지요. 참 좋다. 할 말 많고 욕도 나오지만 일단 참고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일단은 화를 무너뜨리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산상감정을 승인을 하지 않았으니까 산상감정비라든가 삼삼감정소견을 한다고 하면서 편법으로 뭐 접수비 같은 걸 받는다. 일단은 산상감정비라든가 편법으로 접수비 이런 거 받는 거 그런 쪽에는 인연을 그냥 끊어버리세요. 그쪽은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데는 그런 데 가서 뭘 알아보겠어요. 그렇다면은 누구한테 그러면은 감정 소견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그냥 상식선이에요. 모든 업계에는 그들만의 그 전문가가 있어요. 뭐 텔레비전 한 번 나왔다고 뭐 자기가 뭐 이렇게 뭐 그 목소리가 크다고 그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고 그 업계에서 수십 년간 한 길만 외길만 오면서 한 번도 뭐 외국 사람이라든가 무슨 산양산 같은 거를 뭐 이렇게 사기쳐가지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산삼으로 이렇게 팔았다든가 뭐 이런 구설수를 한 번도 타지 않은 사람, 즉 업계에서 신망받고 신뢰받고 믿음이 가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산상감정 소견을 받으면은 그 감정 소견이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통용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일단은 이렇게 산상감정이나 산상감정 소견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적인 서두는 일단 깔아놓고 이제 다음 편서부터는 산상감정 소견을 실물을 놓고서 일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셨습니다.